Welcome back! 밀리티의 오하로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의 2번하고 3번을 같이 풀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나요? 글의 목적 파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30초 컷 이내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주어와 동사를 쭉 훑어가는 스키밍 과정을 하다가 답의 근거가 보이는 곳에서 멈춰서 답을 정확하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 공략법에 맞춰서 1강의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강의 2번 문제를 봤더니 자,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주어 동사 스키밍을 하려고 했더니 문장의 맨 첫 문장에 이미 근거가 나왔어요. 너무나 고마운 문제. I'm writing. 편지 쓰고 있어요. In response to. 무엇에 응하여? 어디에 응하여요? Your advertisement. 그리고 중간에 in부터 classified까지 괄호 치시면 advertisement for a copywriter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구인 광고예요. copywriter에 대한 당신이 올린 advertisement 광고를 보고서 제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뒤에 뭐래요? I'm a copywriter. 사실 제 직업이 copywriter인데요. 제가 8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대충 감이 오시죠? 마지막 문장으로 건너뛰셔도 돼요. I look forward to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Hearing from you. Thank you for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감사드리고 당신의 consideration, 뭐를 고려할까요? 나를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당신께 고려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해 미리 좀 감사할게요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문제고 마찬가지로 첫 문장만 보고서도 사실은 30초 안에 풀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독해를 같이 가보실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셨어야 돼요. 이 글의 주제는 카피라이터 구인 광고에 대한 편지고요. 토픽은 당연히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문장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거나 생소한 어휘를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in response to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엇에 응하여, 응답하여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conceptualize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concept만 보시면은 개념이라는 뜻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conceptualize는 개념화하다라는 동사고요. engaging이 이렇게 ing가 왔을 경우 형용사로서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llateral은 여러분들 지문의 아래 별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자, knowledgeable, knowledge에다가 뒤에 able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즉 정통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craft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도구나 박스 등등의 명사뿐만 아니라 만들다란 동사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gripping은 grip, 여러분들 그립감이 좋다, 아이땡 핸드폰을 사거나 아니면 삼성의 핸드폰을 샀을 때 그립감이 좋아요 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립은 뭔가를 잡을 때 쓰는 동사인데 이 잡는 게 물리적으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마음을 잡을 때도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흥미를 끄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조금 더 부드러운 해석이 될 수 있고요. At a fast pace. 페이스도 나 페이스 조절 잘못했어 했을 때의 그 페이스예요. 마지막으로 요건 좀 생소하죠. 패키지가 보통 쌓다, 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시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 딱 알맞게 딱 포장이 된 것처럼 딱 알맞게 제시를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 다소 생소한 동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랑 스키밍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스키밍이라는 건 특정한 단어들을 순서대로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시간이죠. 가장 맨 처음 advertisement, 내가 편지를 쓴 이유가 advertisement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8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copywriter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내가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카피라이터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정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어필하는 글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마무리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마무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경험이 어떠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주세요 라는 글로 연결이 되는 편집글입니다. 1강의 2번 문제는 글의 흐름상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문장의 삽입이나 순서로서 나올 만할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스키밍만 하고 이제 바로 직독직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실게요. I'm writing.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In response to. 여기에 응하여. 당신이 올린 광고 어디에다 올렸대요? in부터 class까지 가로쳐서 바로 여기에 올린 당신의 광고에 응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여기 for이 나온 이유는 advertisement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advertisement for 무엇에 대한 광고. 그래서 카피라이터를 구한다라는 구인 광고에 응하여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서론이죠. 그 다음 I'm a copywriter. 나는 카피라이터인데 총 몇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8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of부터 이제 copy까지가 앞에 있는 경험을 정확하게 수식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and의 세모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는 conceptualizing이 A고요. producing이 B가 되는 병렬 문제고요. 이 두 A와 B의 두 I가 engaging copy를 공통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1번. 자, 매력적인 카피를 개념화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카피를 만드는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카피들이 이렇게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됐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중요한 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첫 문장 보실게요. Much of my work, 나의 작업량의 상당 부분이 has been crafted, 만들어졌대요. For the following clients, 다음에 나열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여러분들 카피라이터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는 누구죠?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렇죠. 광고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대문자로 그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써서 I have confidence in my ability.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대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떤 능력? To produce powerful, 강력하고 gripping,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흥미를 끄는 카피를 누구를 위해서? 당신네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내 능력에 한치 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얘기하죠. 나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했대요? complete. any project, 어떠한 프로젝트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그러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from A to B를 잡으셔야 돼요. 자, 컨셉트를 만드는 아주 초창기부터 to the final stage까지, 최종 단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작업을 완성해서 to meet deadlines,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end에서 세모 치셔야 돼요. 병렬 문제죠. 여기 있는 to package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앞에 있는 allows me to complete에 대한 병렬로서 allows me to complete and allows me to package로 보셔야 됩니다. 자, 나의 경험이 두 번째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package for the web, 웹상에서도 적절하게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라는 구문으로서 여기까지 구문 정리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어법은요, 1강의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1강의 2번 문제는 사실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구문도 계속 거의 나와서 좀 빨리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에 있는 producing이 밑줄 쳐져 있을 경우 여러분들 and, 어디에 병렬 걸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 오브에 걸려져 있는 conceptualizing이 A, producing이 B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여섯 번째 문장에 있는 이 to package 같은 경우 앞에 and에 걸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만에 하나 이 자리가 to package가 아니라 packages에 밑줄 쳐져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allows랑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적어도 allows에 대한 병렬이야 라고 정답을 내리시기 전에 적어도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셔서 해석을 했어야 됐었죠. 나의 경험이 가능하게 해줬고 나의 경험이 웹상에 제시를 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allows에 대한 병렬이 아니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to complete에 대한 병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에 있는 준동사를 찝어볼게요. 세 번째 문장 create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푸시죠? 자, 동사의 원형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앞에서 뭐요? 오형식 동사에 해당되는 아이를 찾으셨어야 됐었고요. 이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번 문장에서는요. to produce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는 my ability to produce에서 형용사중용법 금세 구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시험에 이 자리가 그냥 to produce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사역동사 찾잖아요. 어디에 있죠? 어디 보이세요? have 보이죠? 알았어, 사역동사 있으니까 동사 원형 맞았어. 하면은 고3 아니다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사역동사는 누가 무엇 하도록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고 삼형식은 무엇을 가지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하셨죠. 여기서는 I have confidence, 내가 자신감을 가지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몇 형식? 삼형식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to produce가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므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준동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맨 마지막 문장 보면 hearing에 ing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hear이냐 아니면 hearing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아이는 바로 앞에 있는 to에 해당되는 거고요. to는 to 부정사라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요. 이 to가 만에 하나 전치사라면 당연히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될 거예요. 자,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 그 투부정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암기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많진 않아요. 크게 두 가지. 수거랑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look forward to에 걸려서 무엇하기를 학수고대하다라고 중학교 때 뜻만 외우셔서 그래요.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고로 이 자리는 무조건 ing가 와야 되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온 아이가 뭐 be eager to, manage to,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관련된 여러 가지 수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암기하는 거 사실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정돈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수능어법 절대공식 준동사 편에서 암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투와 관련된 수거 문제 10개가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치사 투는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거랑 관련이 없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전치사 to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2019 대수능이라는 거 언제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2018년 11월 달에 시행됐던 수능인데요. 자, expressing 자리에 ing가 있고 바로 앞에 to에 걸렸어요. 근데 얘는 수거 문제는 아니에요. 전치사 문제였거든요. 자, 전치사 to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죠? to 지민에게라고 쓰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도달하죠? 최종 목적지가 누구죠? 지민이에요. 자, 그리고 플라이 티켓이 있어요. 플라이 티켓이 시드니에서 to 서울 하면은 시드니에서 도착지가 어디죠? 그쵸? 서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되면 전치사인데 잘 보세요. 대수능 문제.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자, expressing ing에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 무조건 전치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얘가 본동사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본동사를 찾기 위해 앞으로 가는 과정에 to에 걸렸고 자, 이게 수거랑 관련된 문제인가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 걸렸죠? 바로 close to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close to, 어디로 가까운, 어디에 가까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expressing이 맞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EBS 연계 교재를 보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찝을 때 to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있다면 꼭
동사 원형까지는 아니어도 ing가 나온다면 꼭 옆에다가 필기를 따로 해놔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수일치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has been crafted에 밑줄 쳐줬으면 무슨 자리죠? 본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보통 세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저 시제는 체크 안 하려고요. 왜냐면 1강 1번에 설명드렸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절대로 시험을 낼 수 없는 시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을 체크를 하셨을 때 craft는 무엇을 만들다라는 VT, 즉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전명구를 지우고 나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이 맞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수일치를 체크하려고 주어를 봤어요. 주어를 봤더니 much of my work가 주어져.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셨나요? 부분 of 명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맞춘다? 다시 한 번 더. 부분 of 명사는 바로 뒤에 of 명사 자리와 수일치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work가 단수니까 has가 단수가 맞았죠? 자, 그럼 조금만 제가 문제를 변형해 볼게요. much 자리에 만에 하나 man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man이랑 much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텐데 지금 뒤에 있는 명사가 work예요. 자, work인데 어떻게 됐죠? 앞에 어나 언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됐죠? 뒤에 s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고르실 수 있겠어요? much로 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work를 좀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3번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요. 바로 위에 있는 문장에서 work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죠? s가 붙었어요. 여기에서의 work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의 작품이라고 해서 이 작품이 이제 미술 작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나, 두 개, 세 개, 종이로 봤을 때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산 명사로 본 부분이고요. 4번 문장에서 much of my work는 나의 작업량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의 작업의 양, 많은 양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품이 아니라 작업이고요. 저의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학교 선생님이 나의 작품들의 상당량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y of my works가 돼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명사를 보고서 has인지 have인지를 고르고 이 명사를 보고서 man인지 much인지를 골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일치 관련돼서 특수구문 몇 가지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고요. 이제 1강의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강의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스키밍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 고맙게도 문장의 맨 처음에 want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뭐 보이세요? 물음표 보이시죠? 제가 의문문인 경우에 답의 근거가 제시가 돼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Do you want to save on? 절약하고 싶나요? 전력 비용을 절약하고 싶나요? 그러나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패널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지붕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거나 올릴 수 없는 지붕의 형태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올리기를 원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비용을 아끼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키밍 과정을 통해서 뭐가 보이시냐면 sign up for 무슨 뜻이죠? 가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만 보고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독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지역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또는 가입 안내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픽은 방금 전에 저랑 같이 봤던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어휘 한번 훑을게요. save on, 절약하다. 자, exclusive 모르면 고3 아니죠. 독점적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sign up for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디에 가입하다라는 수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수거가 하나가 더 있어요. subscribe to.
subscribe가 여러분들 구독하다 해서 신문 구독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보이실 텐데 subscribe to가 어디에 가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share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분을 얘기할 때에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ffset은 상쇄하다. 한국말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쇄하다는 뭐냐면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그거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상쇄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1,000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이제 제로가 된 상태를 이제 상쇄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upfront는 선불의, long-term commitment는 장기 출자라고 교재에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mmitment 여러분들 무슨 뜻 알고 있죠? 헌신. 또 뭐요? 약속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이 이거 한마디로 롱텀, 지속적으로 내가 뭐가를 막 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베스트먼트하고 커밋먼트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서 선불의 투자, 장기적인 투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직독직해 첫 문장부터 같이 가보실게요. Do you want to save on?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Electricity cost, 전력 비용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자,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죠. Solar power, 즉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비용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can't or don't want.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뭐 하는 걸요? To put panels on your roof. 여러분들의 지붕 위에 문제가 있죠. 솔라 파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왜냐면 솔라 파워를 쓰면은 전력 비용이 절약이 되는데 솔라 파워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패널을 이제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거나 can't, don't want, 원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sidents. 거주민들, 바로 어디에 살고 있는 와틀리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resident들이 이제 have the exclusive opportunity. 무슨 뜻이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독점적인 기회를 가지게 됐대요. 자, 투부정사부터가 이 opportunity를 꾸며주고 있어요. To sign up for 어디에 가입할 수 있느니요? 바로 지역 공동체가 shared 공유하는 solar farm 태양광 발전에 가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회를 가지게 됐대요. 그런데 이 solar farm이요, 여러분들. being built라고 해서 뭐라고 해석하죠? 현재 지어지고 있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와틀리 타운에 지어지고 있는 이 공유 솔라 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조금 길어요. 바이 앞에서 끊어주세요. 자, 이 솔라 팜을 만들고 있는 업체의 이름이 나왔어요. 넥센프인데 우리는 이 넥센프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콤마로 해서 넥센프를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넥센프는 어디 나면은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영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베테랑 한마디로 전문가란 얘기죠. founded면 설립이 되어진이에요. 한마디로 이 넥센프라는 회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사추세츠의 based는 기반안인데 보통 영어에서는 본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매사추세츠의 본사가 있는 바로 솔라 프로바이더. 태양광 전력 공급 업체가 바로 넥센프인데 이 넥센프에 의해서 이 마을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딱 끊는 것보다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독해 문제에서 이 글과 일치하는 내용,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 자, 제가 이 콤마 뒤에는 넥센프를 설명해 주는 동격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베테랑에 의해서, 즉 전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진 건 솔라팜이 아니라 넥센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은 솔라팜이 될 수 없죠. 솔라팜은 지금 어디에 지어지고 있어요? 와틀리 타운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해석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through가 무엇을 통해서란 전치사니까 여기 프로그램에서 문장 끊을게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다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얘만 보시면 돼요. 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틀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기업들은 뭐 할 수 있대요? can take advantage of. 이득을 취할 수가 있대요. 어떤 이득? The environmental,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benefits인데, 자, 이 부분이 제일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going solar. going solar. 태양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고요. 여기서 솔라는 태양광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태양광 발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태양광 발전을 사용을 해서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뭐 하지 않고선요. without installing solar panel.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여기 보이시죠? 패널을 설치할 수도 없고 패널을 설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솔라 패널을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뒤에 조금만 더 보시면 on their property라고 되어져 있는데 property가 여러분들 자산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there은 바로 앞에 있는 households하고 그다음 business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y subscribing to 어디에 가입함으로 인해서죠. 그래서 일단 콤마에서 끊고 앞부분 볼게요. 어디에 가입하냐면 a share of the clean electricity. 자, clean electricity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해서 책을 막 찾아봤더니 청정전력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나누고 있는 전기가 전부 다 뭐예요? 태양광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라는 표현을 clean으로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clean electricity의 지분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이 electricity가 어디에서 generated 공급받고 있죠? 바로 그 local community 그 지역의 공동체 태양광 프로젝트에 의해서 제공받아지는 clean electricity의 지분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가입했으니까 residents가 아니라 participants가 되겠죠.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상쇄시킬 수 있대요. 뭐를요? 그들의 전기세를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혜택은 save on, 절약할 수도 있대요. 전력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대요. 자, electric bill하고 electricity cos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매달 내는 전기세 있죠? 그게 electric bill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고 부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electricity cost로 받아서 뒤에 with 다음에 no 보이시죠? 이 no가 있는 것을 보아하니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어요? 첫 번째, upfront. 선불로 내는 투자도 없고, 두 번째, 뭐도 없어요? long term.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내는 투자도 딱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무리. 이런 광고글이 나오면 뭐를 알려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to learn으로 시작하니까 저 콤마에서 좀 먼저 끊을게요. To learn more, 더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about how you can save, about how you can save. 여러분들이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면 자, 요거 필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를 나타내므로 의주동을 나타내는 간접의문문 순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는데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의 원천을요. 근데 지역의 원천이 뭐냐면요. renewable,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 한마디로 이거 그냥 태양광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나누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visit, 명령문으로 나왔죠. 방문해주세요. 우리 홈페이지를. 그리고 또 뭐 해달래요? 전화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지문은 문장 자체가 조금 구조가 길기는 했지만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솔라 파워 나오니까 이건 뭐에 대한 내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구나. 자, 첫 번째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exclusive라고 해서 아주 독점적인 기회를 갖게 됐다고 했죠. 왜냐면은 이게 어디에 지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마을에 지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짓는 회사가 넥센프라는 회사인데 이 넥센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패널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어떻게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배우고자 한다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라는 문장 순서로서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장 삽입이나 순서 문제로서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법을 살펴보실 텐데요. 1강의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법으로 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어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사실 준동사 이외에는 딱히 볼만한 어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고3 학생으로서 찝어야 되는 부분만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문장에 shared와 being built가 있습니다. shared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pp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동사의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에 shared가 준동사, 즉 분사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을 풀으셔야 되겠죠. 지금 shared는 솔라팜을 꾸며주는 수동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being built도 마찬가지로 이 솔라팜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being이라는 아이죠. 자, 이 being이라는 아이가 온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써볼게요. solar farm이 있고요. which is being built예요. which is being built는 무슨 뜻이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법에서 배웠듯이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being은요, 사실 단순히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ing이 생략되면 솔라팜 뒤에 built가 바로 올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어법적으로는.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다 살폈을 때 이 being은 생략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둬서 진행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4번에 있는 준동사를 하나 더 살펴보실게요. generated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generated에 밑줄 쳐져 있으면 generated냐, is generated냐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뒤에 by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면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없네. 그래서 is generated가 맞았네. 수동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도 본동사 유무를 찾는 훈련이 덜 되신 거예요. 자, 지금 generated가 있는 부분은 맨 앞에 by라는 전치사에 걸린 전명구로서 이 자리엔 당연히 본동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그러면 generated도 본동사가 아니라 수동을 나타내는 준동사 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번에도 준동사 문제긴 한데 제가 while에 밑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while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during이냐 while이냐 라는 문제죠. 즉 전치사냐 접속사냐 라는 문제인데요.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가 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명사가 오기도 하죠. 자,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오죠? 접주동, 그래서 하나의 절, 즉 주어라는 명사와 더불어서 뭐도 와줘야 돼요? 본동사가 반드시 와줘야 되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의 문제는 본동사의 유무로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자, while에서 energy까지 하나의 문장 속에서 본동사가 안 보이고 누가 보이죠? supporting이란 ing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 왠지 동명사가 왔으니까 during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찝은 이유가 있죠. 왜냐? during은 아주 특수한 전치사예요. 목적어로 누구만 올 수 있다고요? 기간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중학교 때 during하고 for를 구별할 때 for 뒤에는 for 5 days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오고 during 뒤에는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온다라고 배웠었는데 이때 간과한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기간 명사만 올 수 있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during은 아주 특수한 아이로서 동명사도 못 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supporting에 있는 ing는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 이 아이는 참고로 동명사가 아니고요. 자, during에 올 수 없고 이 아이는 분사로서 while은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돼서 이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헐, 선생님, 그럼 제가 while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여부도 확인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during하고 while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during은 뭐라고요? 첫 번째, 만에 하나 그 자리에 본동사 왔어요? 그럼 전치사는 탈락이에요? 자, 근데 본동사가 없고요. ing가 보여요. 근데 during은 어쨌든 바로 뒤에 동명사 못 오니까 그렇다 분사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while이 답이다라고 고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빈도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015년 3월달 고2 어법 문제에서도 지금 똑같은 형태 보이실 거예요. while에 밑줄 쳐져 있고 바로 뒤에 i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아니? 를 물어보는 문제. 얘가 만에 하나 동명사라고 해도 during 못 온다는 거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의 2번하고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오늘 끝내는 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1강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